여러분, 차위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객 앞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장모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말입니다. 그날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위의 장모님, 사실은 이 백화점의 대주주이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VVIP였던 여인이 눈앞에서 무릎 꿇은 사위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장모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위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넨 아무 말 말고 내 옆에 붙어서 지켜만 보게.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차위는 얼어붙은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모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백화점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차위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안정된 직장을 찾다가 어렵게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유명 백화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드나드는 매장에서 그는 말단 직원으로 묵묵히 일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에겐 다정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차위는 장모님이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장모님이 사실은 이 백화점의 대주주이자 초특급 VVIP라는 사실을, 그녀가 매해 이곳에서만 수십억을 쓰는 손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백화점 사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차위는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손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사위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새 상품이 맞습니까? 흠집이 났잖아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처음엔 단순한 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위는 정중히 설명하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드리겠다고 말했지만 고객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매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주위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다가와 조용히 사위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 그냥 무릎 꿇고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차위는 갈등했습니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하지? 하지만 이 상황을 더 키울 수는 없어. 그리고 결국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쇼핑을 나온 장모님이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장모님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눈을 크게 뜨고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사위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이 왜 여기에?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장모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위험있게 매장 안으로 걸어들어와 차위 곁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넨 아무 말 말고 내 옆에 붙어서 지켜만 보게. 차위는 얼어붙은 채 장모님의 옆에 섰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어머니가 화가 나서 대신 항의하는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진짜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은 고객을 향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사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소? 고객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새 상품이 흠집 났으면 당연히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죠. 이런 서비스라면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소란이 커지자 결국 백화점 사장이 직접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갑을 꺼내더니 한 장의 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순간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조차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일반 VIP 카드도 블랙카드도 아닌 오직 대주주이자 초특급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절대카드였습니다. 사장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고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굴렸지만 곧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분이 대주주래. 백화점 주인 아니야?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속삭임에 고객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모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소. 하지만 그 실수를 이유로 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자가 가장 큰 잘못을 짓는 것이오. 사람들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차위는 아직도 충격에 떨고 있었습니다. 차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평범하게만 보였던 장모님이 사실은 이 백화점의 주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놀랐을 게다. 나는 원래 이런 사실을 감추고 살았다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장모님의 말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사위에게 속삭였습니다. 자넨 무릎 꿇을 필요 없어. 고객이라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모욕할 권리는 없는 법이야. 진짜 무릎 꿇어야 할 순간은 내가 잘못했을 때 가족 앞에서 꿇는 거다. 그날 이후 백화점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는 부당한 고객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누구보다 당당한 직원이 되었고, 그리고 장모님이 숨은 대주주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은 백화점 전체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억울하게 무릎을 꿇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는 거창한 곳에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